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는 저번 시간과 같이 여러분들이 흥미와 관심이 있으실 만한 질문과 이를 해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뤄볼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멀리 가고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방법, 오래가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방법, 최초의 전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명되었을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멀리 가고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게 제약된 공간 안에 있는 전지가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지가 저렴하다면 저렴한 전기차가 되는 것입니다. 단, 전지의 어떤 부분이 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전지의 어느 부분이 가장 값비싼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쉬운 안내를 위해 양극 입자 하나를 사과 나무에,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리튬이온을 열매 하나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갖고 있으면, 즉, 이 양극 입자는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입자입니다. 쉽게 말해, 양극 소재의 용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양극의 용량이 전지의 용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양극의 용량만 크다고 전지의 용량이 무조건 큰 것은 아닙니다. 전지를 나무에 비유하였으니, 음극은 열매를 보관할 수 있는 서랍으로 비유하면 좋겠네요. 이 서랍도 음극 입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나무에 열매가 많아도 서랍이 보관할 수 있는 만큼만 보관됩니다. 서랍에 보관되지 못한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기 전에 필수적인 건 열매를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극의 용량이 크면 음극의 용량도 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지 가격과 관련하여서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리튬이온을 갖고 있는 두 양극 소재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10배입니다. 저가형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량이 크지만 값도 저렴한 양극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의미로 리튬이온을 저장해주는 음극의 가격도 저렴하다면 전지 가격은 더욱 내려가겠죠. 멀리 가는 전지와 관련하여 에너지 밀도의 개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지에서 에너지 밀도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멀리 가는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에너지 밀도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부피와 관련된 에너지 밀도입니다. 두 종류의 양극 입자가 각각 10개의 리튬을 갖고 있습니다. 두 종류 입자의 크기, 즉 부피 차이가 상당합니다. 리튬 10개를 갖는 양극 입자이지만 작은 입자가 10개의 리튬을 포함할 때 공간적인 효율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즉, 양극 입자의 크기가 작아 밀도가 높을수록 같은 공간 안에 더욱 많은 양극 입자를 담아 더욱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무게와 관련된 에너지 밀도입니다. 두 종류의 입자가 있습니다. 각각 10개의 리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입자는 1kg인 반면 다른 입자는 0.1kg입니다. 같은 용량을 얻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왕이면 가벼운 입자로 전지를 제작하여 전지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에너지 밀도를 수식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너지 밀도는 문자 그대로 에너지가 얼마나 밀도 있게 밀집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에너지 밀도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와 부피당 에너지 밀도로 분류됩니다. 즉, 전기자동차 안에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전지에 포함된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전지의 무게는 얼마든지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1kg 무게의 한정된 공간에 상자가 있습니다. 이를 전지라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공이 4개 있는데 이를 리튬이온이라 해보겠습니다. 이 상자에 비하여 가운데 있는 상자는 같은 무게와 부피의 리튬이온의 양이 2배입니다. 그럼 저장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2배가 되겠죠. 이 경우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의 무게가 가벼운 경우, 즉 전지를 구성하는 재료의 무게가 작지만 같은 양의 리튬이온을 갖고 있으면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설명드린 에너지 밀도의 개념을 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밀도는 전지에서 발생되는 전력값을 단위 부피 혹은 단위 무게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전지 자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밀도는 전지 용량과 전압의 곱으로 얻어집니다. 이 에너지 밀도는 전지의 질량으로 나눈 값은 질량당 에너지 밀도, 전지의 부피로 나눈 값은 부피당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리고 저렴한 전지의 기본 조건이 저렴한 양극과 음극이라고 이전 페이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전체 전지 단가에서 각 소재들의 단가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전지 전체 단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는 단연 양극 소재입니다. 일단 많은 리튬 이온을 갖고 있고 높은 전압에서 안정하게 작동하는 양극 소재여야 오래가는 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극의 성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극의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단, 양극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과 다른 금속 원료들의 가격이 점점 증가하는 데 있습니다. 리튬 자원의 양이 지구상에 한정적이고 채굴이 가능한 지역도 특정 나라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가격 상승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지 업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첫 번째는 리튬과 고가의 금속이 사용되지 않는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리튬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10강과 11강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수강생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인 사용된 전지의 재활용과 관련되어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제한된 자원 측면에서 봐도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전지를 재활용하는 이유는 이 전장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고가의 원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전지 소재, 특히 양극에 이런 고가의 회수 가능한 금속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리튬과 코발트, 니켈, 망건과 같은 원료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 쓴 전지가 그 수요에 맞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를 재활용하는 공정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전지를 분해해도 안전하도록 완전히 방전시키고 잘게 분해를 합니다. 양극 소재를 제외한 소재들은 제거하는 공정을 거친 후에 고가의 금속 원료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정제 공정을 거칩니다. 재활용하였다고 해서 성능이 낮아지는 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안에서 얻은 것과 같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가게 만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입니다. 스마트폰은 크기와 무게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의 크기는 거의 정해져 있고 그 공간 안에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소재의 에너지 밀도가 높고 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극 소재의 종류별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용량과 전압의 곱으로 계산되지만 이 그래프로 각 소재의 용량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용량이 무게당 용량이기 때문에 무게당 에너지 밀도로 계산됩니다. 소재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양극 소재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NCA, NCM, LFP, LMO 등이 있습니다. 무게당 용량이 가장 높은 양극 소재는 NCA 소재입니다. 같은 무게의 양극 소재를 기준으로 많은 양의 리튬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LFP 소재는 150mAh/g 정도입니다. 전압도 다소 낮은 편입니다.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다소 낮고 이는 같은 무게의 소재를 기준으로 다소 적은 양의 리튬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위쪽에 있는 LCP 소재는 리튬 코발트 포스페이트 소재에 해당합니다. LFP 소재이 철 대신에 코발트가 대체된 소재입니다. 이 소재는 용량은 작지만 전압이 높아서 LFP 소재보다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다소 높습니다. 이 소재 중에 전기차와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NCM 소재와 NCA 소재입니다. LFP나 LMO 소재에 비하여 다소 고가이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극 소재별 에너지 밀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양극이 포함된 리튬을 모두 보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극에 비하여 용량이 매우 큰 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밀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만 보시고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작은 소재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아보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잠시 동안 그래프를 보시면서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작은 소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LTO 소재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작습니다. 전압이 높지만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이 LTO 소재는 리튬 티타네이트라는 소재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소재는 아래쪽에 카본입니다.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용량이 약 300mAh/g 정도로 양극 소재에 포함된 리튬을 저장할 만큼은 됩니다. 반대로 가장 에너지 밀도가 큰 소재는 실리콘 소재입니다. 용량이 3000mAh/g 정도입니다. 단, 이 소재는 이 용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상용화 되고 있지 못합니다. 만일 이렇게 용량이 큰 음극 소재가 개발되어서 전지에 사용된다면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기차용 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량이 큰 음극, 즉 에너지 밀도가 큰 음극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전기차용 전지에 들어가는 전극입니다. 용량이 약 200mAh/g 정도인 NCA 양극과 용량이 약 350mAh/g 정도인 카본 음극입니다. 즉, 전극의 용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극의 리튬을 안정하게 저장하기 위해 음극의 두께도 비슷해야 합니다. 반대로 용량이 매우 큰 실리콘 음극을 사용하게 되면 음극이 매우 넉넉히 리튬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두께는 카본 음극에 비해 훨씬 얇아도 됩니다. 그럼 이러한 특징이 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음극으로 제작된 전지와 실리콘 음극으로 제작된 전지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실리콘 음극으로 제작된 전지가 양극 한 장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지가 더 많은 리튬이온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지가 더 많은 리튬이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지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전지에 들어가는 전극은 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다음으로는 최초 전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전지가 무엇인지에 앞서서 전지가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분류됐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지는 크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1차 전지와 충전하여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최초의 전지의 형태가 기본적인 1차 전지의 형태입니다. 알칼라인 전지가 좀 더 발전된 1차 전지에 해당됩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납축 전지와 핸드폰과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가 대표적인 2차 전지에 해당됩니다. 최초의 1차 전지는 볼타 전지라고 해서 전기 화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한 기본적인 화학 전지의 형태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최초의 전지의 형태입니다. 일부 판매되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사용되는 전지의 성능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 번 사용되고 폐기되는 1차 전지에서 발전된 형태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이러한 2차 전지의 역사에 대해 핵심적인 것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 프랑스의 과학자 플랑테가 개발한 납과 황산을 이용한 전지가 최초의 2차 전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원용으로 자동차에 사용된 것을 보면 나름의 이점과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점은 저가형이라는 장점인데요. 이 전지는 환경 문제로 인해 점차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2차 전지는 니켈 전지입니다. 니켈 카드뮴, 니켈 망간, 니켈 수소 전지입니다. 이 전지들도 일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곧이어 등장한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전지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는 월등히 향상된 성능으로 각종 전자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지금의 전지와는 다르게 수명도 상당히 짧고 폭발하는 사고도 정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세 종류의 2차 전지의 특징을 정리한 표로 보시면서 성능의 발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시간에 익히신 대로 전지의 전압이 클수록 전지가 더욱 큰 출력을, 즉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납축 전지와 니켈 카드뮴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 작동 전압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밀도도 작습니다. 단, 에너지 밀도의 증가 폭이 리튬이온 전지에서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전압과 더불어 용량도 상당히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 리튬이온 전지의 가격은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하락하였고 충전 시간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지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인 수명 특성이 거의 2배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환경 친화도에 있어서 리튬이온 전지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이마저도 현대는 세계 각국에서 환경적이지 못한 공정과 소재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면서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전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만한 질문들을 해결해 가면서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강의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